밤새도록 지치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과 파트너를 황홀경에 빠뜨리는 제어력, 이것이 단지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9가지 의학적 솔루션은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침대 위의 주도권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잃어버린 남성의 자존심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의학 전문가 박지은 박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침실에서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위험한 약물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시할 방법은 뇌과학과 생리학에 기반을 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로드맵입니다. 본격적인 솔루션 공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성 건강을 책임질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루라는 것은 단순히 사정 시간이 짧다는 물리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질 내 삽입 후 1분에서 3분 이내에 사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기계적인 분류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제는 본인이 사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로 인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성관계 지속 시간은 개인의 컨디션이나 파트너와의 친밀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날 수 있고 어떤 날은 20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입니다. 따라서 숫자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환자로 낙인 찍는 행위야말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배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이른 사정은 남성 자신에게는 깊은 좌절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여성 파트너에게는 성적 불만족과 정서적 단절감을 주어 결국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이 절정에 도달하기 전에 여성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닉과 배려의 문제로 확장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남성의 성적 반응 속도는 여성보다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나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을 때 혼자서 끙끙 앓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가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루는 남성의 약 30%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이며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파트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사정 중추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또한 파트너를 너무 사랑해서 긴장하거나 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거나 혹은 너무 오랜만에 관계를 가질 때도 뇌가 과부에 걸려 제어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우리 몸의 시스템을 리셋하여 사정 조절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9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뇌 호르몬을 조절하고 신경회로를 단련하며 근육의 힘을 키우는 통합적인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속에 숨겨진 신경 안정 물질인 L테아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L테아닌은 주로 녹차나 홍차와 같은 차나무 잎이과 일부 버섯 품종에서 발견되는 천연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알파파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알파파는 명상할 때와 같은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도합니다. 2022년 영양학 관련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L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성적인 흥분은 뇌가 고도로 각성된 상태인데
이때 L테아닌이 과도한 흥분을 적절히 제어하여 사정 중추가 급발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들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무기력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L테아닌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긴장만을 선택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이는 성관계 시 필요한 에너지와 집중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초조함과 불안감만을 제거해주는 이상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커피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 대신 녹차나 홍차, 우롱차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신경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몸의 생화학적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치료의 기본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바로 뇌 속의 행복 전도사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조루증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 내 세로토닌 농도의 저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조루 남성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며 세로토닌이 고갈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뇌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정 신호를 지연시키는 억제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순식간에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조루 치료제의 대부분이 뇌 내 세로토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메스꺼움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세로토닌을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로토닌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햇빛은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뇌간의 봉선핵에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 틈틈이 복식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으로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나 바나나 붉은 고기, 그리고 다크 초콜릿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억지로라도 자주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요가나 명상 역시 뇌파를 안정시키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므로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성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 요법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스톱 앤 스타트 기법으로, 이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행동 치료법입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성관계나 자위행위 도중 사정감이 몰려와 절정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과감하게 모든 동작을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동작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체위를 바꾸거나 파트너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며 정서적인 교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행위가 중단되면 분위기가 식을까봐 두려워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원치 않는 사정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휴지기를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쉬지 않고 피스톤 운동을 지속했을 때 6분에서 8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간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휴식을 취하며 다시 전위로 돌아가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실전 이전에 혼자서 하는 자가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의 흥분 척도를 1부터 10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인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흥분도가 7이나 8 정도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 즉 사정이 임박하기 직전 단계에서 손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흥분이 사라져 발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정 욕구만 사라질 정도로 약 10최서 20초 정도 멈추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한 번의 행위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한 후에 마지막 4번째에 사정을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지속하면 뇌가 사정 신호를 지연시키는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면 자신의 사정 임계점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그 직전에 본능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완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연습과 파트너와 함께하는 실전은 감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면 파트너의 협조를 구해 실전에서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두 사람의 신뢰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4번째 방법은 앞서 설명한 스톱 앤 스타트 기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스퀴즈 요법으로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성의학자 마스터스와 존슨 박사가 고안해낸 역사 깊은 치료법입니다. 이 방법은 남성이 사정이 임박했다고 느꼈을 때 본인이나 파트너가 남성의 성기 특정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사정 반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흥분도가 8에서 9 정도에 도달했을 때 즉시 동작을 멈추고 귀두와 음경이 만나는 관상구 부위를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꽉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때 압박의 강도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되 사정감이 쑥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게 눌러주어야 하며 약 3, 최소 5초간 지속하면 급격하게 치솟던 사정 욕구가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뇌로 가는 사정 신호를 물리적으로 교란시켜 뇌가 지금은 사정할 때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퀴즈 요법 역시 처음에는 혼자서 연습하여 감각을 익힌 뒤에 파트너와 함께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 파트너가 직접 눌러줄 경우 남성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완에만 집중할 수 있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발기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분위기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연스러운 애무의 과정처럼 녹여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스퀴즈 요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사정 조절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 다시 스톱 앤 스타트 요법으로 돌아가 스스로 흥분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2가지 행동 요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훈련을 넘어 남성이 자신의 성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심어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생리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무력감을 느끼지만 훈련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5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 건강에도 필수적인 운동으로 알려진 케겔 운동인데, 이는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여 사정 조절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골반 저근육은 방광과 장, 그리고 성기를 지탱하는 해먹 모양의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발기력이 저하되고 사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케겔 운동의 핵심은 정확한 근육 부위를 찾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인데,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근육이 우리가 단련해야 할 골반 저근육입니다. 운동 방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칠 최소 10초간 강하게 조였다가 다시 서서히 힘을 빼며 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아랫배, 근육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로지 골반 아래쪽 근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10회에서 20회씩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사정 관여 근육인 구해면체근이 단련되어 사정이 임박했을 때 괄약근을 조이는 힘으로 사정 반사를 억제하고 버티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운동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발기 강직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여 중년 남성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특별한 기구 없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심지어 운전 중이나 업무 중에도 남들 모르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니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의 화학적 작용부터 물리적인 훈련법까지 우리 몸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향곡과 같기에 테크닉적인 부분 외에도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 파트너와의 상호작용과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팁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깊게 만드는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번째 전략은 외부적인 도구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감각의 예민함을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인데 가장 손쉽고 부작용이 없는 도구는 바로 콘돔의 사용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콘돔을 단순히 피임이나 성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사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콘돔은 성기의 감각을 한 겹 둔화시켜주는 훌륭한 치료 보조 기구입니다. 콘돔의 라텍스 막은 질 내부의 온기와 수분, 그리고 마찰 자극이 음경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급박한 사정을 지연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는 일반 제품보다 두께가 더 두꺼운 사정 지연 전용 콘돔이나 내부에 소량의 국소 마취제 성분이 도포된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콘돔만으로는 감각 조절이 어렵다면 국소 마취 크림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약물 요법을 병행할 수 있는데 이는 음경 피부의 감각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자극의 전달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성분은 리도카인이나 프릴로카인 같은 국소 마취제이며 성관계 10분에서 20분 전에 귀두와 소대 부위 위주로 도포하고 감각이 무뎌진 것을 확인한 뒤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씻어내면 효과가 사라질까봐 걱정하지만 이미 약 성분이 피부로 흡수된 상태이므로 씻어내도 마취 효과는 유지되며 오히려 씻지 않으면 약 성분이 파트너의 질 내부로 옮겨가 파트너의 감각까지 무뎌지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한 과민성 조루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지만 감각 저하로 인해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쾌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해결책은 잘못된 자위 습관을 교정하여 뇌의 성적 반응 회로를 재설계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행동 요법들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당수의 남성들이 청소년기부터 부모님에게 들킬까봐 혹은 바쁜 시간 쪼개어 빠르게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자위하는 습관을 들여왔는데 이것이 뇌의 속성 코스로 각인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매번 2분 안에 사정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실전에서도 파트너와의 교감과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빠르게 사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할 때도 마치 실전을 치르듯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촉감을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 20분 이상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인 자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고 흥분도가 오르면 멈추었다가
가라앉으면 다시 시작하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뇌에게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새로운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정 직전에 괄약근에 힘을 주어 참는 습관보다는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전신의 긴장을 푸는 이완 훈련을 병행해야 실전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조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히 배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성적 반응을 탐구하고 조절 능력을 키우는 리허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습관의 변화가 결국 실전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뇌를 훈련시킨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8번째 전략은 생리학적인 부릉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2번째 라운드를 노리는 방법으로 이는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사정 직후 뇌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성적 흥분이 억제되고 성기가 이완되는 부릉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감각이 평소보다 훨씬 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자위를 통해 1차적으로 사정을 하여 성적 긴장감과 예민함을 떨어뜨려 놓으면 본 게임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부릉기가 길어져 2번째 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회복 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20대나 3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한 남성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으로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 기회가 있다는 여유를 주어 수행 불안을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사정 후 파트너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무를 즐기며 회복 시간을 가지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전이가 되어 두 사람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너무 잦은 사정은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정 그 자체보다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며, 기술적인 지원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9번째는 체위의 변화와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성관계 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몸의 긴장도와 사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남성 상위 체위는 허리와 엉덩이 하체 근육에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야 하므로 전신의 근육 긴장도가 높아져 사정 반사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여성이 위로 올라오는 여성 상위 체위나 서로 옆으로 누워서 하는 측이 자세는 남성이 전신에 힘을 빼고 이완하기 쉬워 흥분도를 조절하고 사정을 지연시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사정감이 몰려올 때 체위를 바꾸는 척하며 잠시 동작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파트너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감각을 즐기는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행위 도중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솟아오르거나 엉덩이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고 엉덩이 힘을 빼며 호흡을 길게 내뱉는 연습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근육의 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뇌는 이를 전투 상황으로 인식하고 빠르게 이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대 위에서는 흐물흐물한 연체동물이 된다는 상상을 하며 몸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입을 벌려 하악의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골반 저근육의 긴장이 풀려 사정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정 조절은 단순히 성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근육, 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신 반응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두 짚어보았으니 조금 더 깊이 있는 심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관중 효과라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중 효과란 성관계 도중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마치 제3자가 되어 평가하듯이 관찰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미국의 성의학자 마스터스와 존슨이 규명한 성기능 장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파트너가 만족하고 있나? 또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과 잡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뇌는 성적 쾌감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신호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며 결국 의도치 않은 빠른 사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긴장은 더해지고 결과는 나빠지는 셈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를 멈추고 현재의 감각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감각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의 피부가 닿는 느낌, 숨소리 채취, 그리고 내 몸이 느끼는 쾌감, 그 자체에만 의식을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게 되어 사정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가볍게 인정한 뒤 다시 호흡과 촉감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섹스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과 같은 것이므로 점수를 따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과정을 즐기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거나 자존심 상해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나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라고 미리 언지를 주면 파트너도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며, 남성 스스로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이해심은 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섹스 테크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상을 생활화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세로토닌 분비를 돕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강화되어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정 충동 역시 일종의 뇌의 충동 반응이므로 명상을 통해 단련된 뇌는 성적인 자극이 강하게 몰려오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자극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마음챙김 명상 기반의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조루증 환자들의 사정 지연 시간과 성적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임상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적 훈련과 도구의 활용, 그리고 심리적 마인드셋까지 전방위적인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호르몬 밸런스를 최적화하여 강인한 남성성을 회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정력을 결정짓는다는 말처럼 식탁 위의 변화가 침대 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혈관을 확장하여 발기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잡는 기적의 식단과 영양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면과 운동이 성기능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과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생활 독소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조루를 탈출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건강한 남성으로서의 삶을 되찾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배운 9가지 기술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줄 우리 몸의 엔진, 즉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술을 구사할 체력과 호르몬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반드시 올려야 할 첫 번째 정력 강화제는 바로 아연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미네랄로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굴이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아연은 단순히 정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을 정상화하고 선격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붉은 살코기나 해산물 견과류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발기 강직도가 좋아지는데 발기가 단단하게 유지될수록 사정 조절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기가 약하면 우리 뇌는 발기가 풀리기 전에 빨리 사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조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마늘, 부추, 장어, 그리고 의외로 수박에 이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니 평소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을 망치는 독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과 담배는 성기능의 최대 적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음경으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는 긴장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계를 교란시켜 발기부전과 조루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술 마신 날 관계가 더 잘 안 되거나 감각이 무뎌져 사정이 늦어지는 것을 치료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신경이 마비된 병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렘 수면 단계에서 생성됩니다.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8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사정 조절에 필요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밤새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설치는 것은 스스로 남성성을 깎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하체 운동입니다. 남자는 하체라는 말이 있듯이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골반 저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앞서 배운 케겔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50번의 스쿼트가 비싼 보약 한 채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뇌의 과학적 원리부터 물리적인 행동 요법, 그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식습관까지 조루 탈출을 위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한 번 듣고 흘려버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할 실천 지침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허벅지를 깨우고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명상을 통해 뇌를 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조루는 부끄러운 결함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휴식과 점검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인하며 배려 깊은 남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자신감은 곧 인생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남자의 품격을 높여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